안녕하세요. 다빈치 센스입니다. 오늘도 간단히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사진이죠. 오늘은 인간이 자극을 어떻게 처리해내고 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방금 본 시각 자극이 여러분의 기억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볼까요? 확인을 위해 머릿속에 있는 이 기억을 꺼내보도록 하죠. 일단 유리잔이 이렇게 있었고 레몬 조각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던 것 같습니다. 몇 개나 어떤 식으로 담겨 있었죠? 푸른잎이 이쪽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유리컵에도 어떤 무늬가 새겨져 있지 않았나요? 어떠세요? 기억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머릿속에선 다시금 레몬과 푸른잎이 담긴 유리컵을 그려낼 수 있죠. 하지만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는 레몬 조각은 방금 사진 속 그 레몬 조각이 맞나요? 인간의 기억은 오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자극을 접하는 순간 기존 기억을 통해 이를 자극이 아닌 정보로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감각기관은 자극 그대로를 전달하지만 필요치 않은 부분은 굳이 새롭게 등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나의 인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지되지 않은 자극들은 단지 정이 내려지지 않은 빛의 무리일 뿐이죠. 수없이 찬란한 이 빛들을 모두 기억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리컵의 무늬와 그 간격까지 이 선들을 세세하게 인지하지 않고 단지 유리컵에 그쳤다면 필요한 정보는 유리컵까지라는 판단하에 이 느낌과 연결된 기존의 기억 속 유리컵으로 재구성된 거죠. 단순히 받아들여진 정보 외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의 기억에 대해 묻는다면 그 기억은 그 정보를 기준으로 당시 그 느낌과 비슷하게 이전 데이터를 활용해 메꾸어진 기억으로 이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인 겁니다. 자, 이렇게 자극으로부터 처리된 정보들을 위주로 담아내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자극 그 자체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극의 빛이 이루는 선과 색 등을 인지하며 이미지로서 이를 담아내는 거죠. 서로 이웃하고 관계하며 연결된 이들의 전체적인 분포에 대해 인지한다면 그 경계와 틀이 분명해지면서 비교적 왜곡과 오류가 덜한 기억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눈에 걸리는 정보에만 관심을 두던 분들은 시야 안에 담긴 선들을 따라가 보면 프레임 내 무의식적으로 처리된 정보 외의 자극들이 인지되면서 평소 눈치채지 못한 대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뇌는 최대한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알아서 자극을 걸러내고 익숙한 자극에 대해선 기존 데이터로 처리해내면서 빠른 상황 이해와 판단을 제공합니다. 자극 자체의 기억을 지니기 위해선 그만큼의 인지가 필요하지만 기존 데이터와의 매칭은 인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활용되죠. 다음을 읽어보실게요. 많은 분들이 요청 주신 독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뇌는 앞서 말했듯 익숙한 대상은 기존의 데이터로 빠르게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이미 그 덩어리로서 인식을 마치고 매칭된 그 데이터로 이해한 것이죠. 알파벳을 따라가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인지해내듯 말입니다. 그리고 단어에 그치지 않고 그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눈이 글자 하나하나에 초점을 두고 따라가도록 하지 말고 뇌가 그 영역을 확인하기 좋도록 시야를 터주셔야 해요. 속발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역시 읽어내는 글자에 맞춰 초점을 좁히기 때문에 넓은 영역의 인지를 방해하게 되죠. 문자를 머리로 밀어 넣어주는 그 느낌에 의존하려는데 오히려 이 실시간으로 개입되는 자극 때문에 전체 큰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게 돼요. 그동안 나름 수많은 글들을 접해왔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나 이를 이루는 단어들은 익숙하게 처리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캐치하셨나요? 웹툰이나 만화를 읽을 때도 그림은 한순간에 이해하지만 말풍선에 멈춰 글자를 따라 쭉 읽어나가는 분과 순간적으로 말풍선 내의 글 전체를 캐치하고 빠르게 넘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영상이 끝나면 웹툰 하나 들어가서 스크롤을 내리며 확인해보세요. 시야에 말풍선을 쿡 찍어 담고 넘어가 보면 그 내용이 생각보다 온전히 담겨 있을 겁니다. 이때 적힌 그 글자 그대로, 내뱉은 말 그대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전하려는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자극 그 자체 그대로의 온전한 기억이 아닌 순간 내게 그 의미가 전해졌는지 보는 겁니다.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가 있죠. 지금도 영화의 여러 장면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러브 액츄얼리라는 제목 그 자체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문자 그대로나 해석의 개념이 아닌 문자를 통해 피어나는 그 느낌에 집중하는 거죠. 평면적으로만 느껴지던 문자에서 깊이감이 생길 겁니다. 자극을 인지한 순간 기존 기억으로 처리되며 전해진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죠. 평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생각만큼 표현이 되지 않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앞서 비교했던 것처럼 환기되는 그 데이터들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표현 그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기억 속 매칭되는 데이터가 없는 낯선 단어와 마주한다면 한 번쯤 머무르며 이에 대한 기억을 만들고 다시 진행해 나가도록 하세요. 마음에 드는 문구나 문장이 있다면 이는 표시해두고 따로 기억한다면 좋겠죠. 책의 성격에 따라 혹은 그 내용과 원하는 이해도에 따라 인지를 달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은 세상을 향해 뚫려있는 창일 뿐입니다. 모든 글자를 바쁘게 따라가려 하지 말고 초점을 크게 이동하며 받아들여지는 그 느낌을 익혀보세요. 페이지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좋습니다. 그 영역의 내용이 전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집중을 그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세상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누적된 기억에 의존하며 인지의 필요성은 적어지고 직감적으로 대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훌쩍 커버린 모습을 본 할머니는 똥강아지 많이 컸네 한마디로 인지를 맞춰버립니다. 얼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머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 변화에 대해 세세하게 인지하지 않아 이후에도 할머니의 기억 속엔 여전히 몸집만 조금 커진 예전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잊고 싶지 않은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 대상을 이루는 선과 그 텍스처 등 구체적으로 개입하며 이를 새겨두세요. 대략적인 느낌으로 채워진 기억은 꺼내보면 상당 부분이 허상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평소 세심하고 사소한 기억력, 즉 관찰력이 좋은 분들은 살아가며 이러한 인지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느끼던 그 느낌에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의 작은 변화에 대해선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적응하기 위해서도 기존 사고에 안주하지 말고 새롭게 짚어보며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눈이 보내는 시각 정보에 대해선 나름의 의지대로 자극 선별에 개입하기가 쉽습니다. 저게 뭐지? 여기 되게 좋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지? 우와, 되게 신기하다. 제공되는 자극에 대해 끊임없이 인지하며 초점, 즉 집중을 활용하는데 너무나 익숙하죠. 가끔 자극이 제공되는 중에 이 인지 공간에서 다른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 소위 딴 생각을 하는 경우엔 현재 자극의 입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실시간 제공되는 자극과 어우러지는 상상으로 기억을 떠올리는 작업 사이에 자극을 끼워 넣어 이 공간에서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했던 거죠. 사람마다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렇게나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너무나 다른 너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나의 외형으로 나를 기억하고 알아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 기억 속 가장 낯선 모습의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어딘가에 비친 내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나를 그려낼 수조차 있을까요? 이런 나를 나라고 느끼게끔 해주는 것은 내가 지닌 나의 기억들입니다. 가끔 반복되고 무료한 일상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기억의 형성이 줄어들며 문득 나를 잃어가는 느낌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점이 찾아오기도 하죠. 답을 찾지 못하며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기억마저 나를 만드는 일부가 되는 거죠. 단 과거 지난 시점에서 나를 찾으려 하진 마세요. 그때의 시간들로 인해 만들어진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이니까요. 질문을 하려거든 지금의 나에게서 그 답을 꺼내보도록 하세요. 이러한 기억들이 지금 현재의 나를 만들기도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주마등이 스친다고 하죠. 맨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떠나는 순간까지 지닐 수 있는 유일한 자산 역시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개를 들고 나를 둘러싼 자극들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틀고 노랫말과 함께 풍경을 담아보거나 멜로디와 함께 주변 분위기를 느껴보거나 이들이 짝지어 관련 기억으로 남아 특별할 것 없는 이 순간들도 언젠가 그 노래와 함께 돌아가고 싶은 추억의 한 페이지로 피어나게 될 겁니다. 다채로운 기억들을 새기며 보다 풍요로운 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